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차만수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여러분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할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아주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울증 많이 걸리더라고. 우울증, 뭐 조울증 있던데 제 주위에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우울증 걸릴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즐겨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 전문가도 놀란 그 의외로 그 우울증 많이 걸리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이거나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죠. 의외로 우울증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잘 해내고 싶어 하고 남에게 스트레스나 이 분노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요. 이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착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힘든 상태라면 남들보다 유별나거나 예민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남들보다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떠넘겨도 될 아픔은 자신의 몫으로 떠안지 말자. 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참고하시면은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삼성과 그 관련된 다양한 뉴스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격변의 시대가 지속될 것 같아요. 격변의 시대.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그 미국의 그 자국 우선주의 등이 경기 침체 위험을 고조시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3 계엄 사태랑 윤 대통령이 탄핵이 겹치다 보니까 국내 정세가 불안해져요. 급격한 환율 상승 등이 경제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년 경제 전망을 두고 불확실성의 최고조로 이를 것이다. 불확실성이 최고조 이를 거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증가랑 그 동시에 AI, 디지털 경제 성장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한국의 그 국민과 산업은 AI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은 경쟁적으로 사용되어 이 변화에 적응해서 AI 도입을 확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시점인데 위기 극복을 가능케 한 AI 그 디지털 기술의 그 성공 사례를 다양한 산업에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그 리빌딩이랍니다. 리빌딩. 이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일 회계보면은 25년 한국 경제가 올해 대비 낮은 수준의 성장 속에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2.0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리한 환경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방 위험이 가중된다는 거죠. 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 환경과 회복 탄력성, 달러 향방과 원달러 환율, 내수 회복 여부 등을 지목을 했고 여기에 비상기업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보다 높아집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4년 전망치보다 낮은 2.0%로 예상하죠. 당초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였는데 한국은행은 12상 계엄 사태 이후로 24년 전망치를 2.1%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고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업은 AI 반도체 경쟁력을 벌려나가는 한편 한국이 강제했던 D램하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추격이 가시화됩니다. 메모리 업체의 그 창신 메모리죠. CXMT 여기가 최첨단 D램 영역인 DDR5를 독자 개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그 자동차 등 전통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신시장으로 평가받던 전기차 분야가 캐즘에 접어들어서 정체 국면이고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 그 역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보급률이 높아지고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겁니다. 이 소비재하고 통신 등 서비스 산업 역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다 보니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기존의 경제 산업 경쟁력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발휘할 분야를 찾고 이 국가적인 지원을 집중해서 성장시키는 리빌딩 전략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처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은 그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랑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20년 코로나19 등 10년마다 반복된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 10대 경제 그 강국 지위에 안착한 성공 경험이 있어요. 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된 것은 K디지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MF 구제금융 당시에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정부와 정책으로 IT 벤처 경제가 살아났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스마트폰 등장과 맞물리는데 미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촉발되다 보니까 효과적인 당시 정부가 금융과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게 주된 극복 요인이네요. 하지만 당시 아이폰하고 갤럭시 등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앱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가 출현했다는 점도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죠. 20년의 코로나 사태에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택트 산업이 국민 안전과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K디지털은 위기 극복의 핵심 무기였던 거예요. 이 트럼프 2.0 시대랑 그 기업 사태로 국내외적인 위기가 닥친 25년 다시 한번 디지털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왔어요. 전면적인 리빌딩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건데 AI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 방식을 디지털을 통해서 재설계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K디지털은 하드웨어하고 정교한 생산 기술, 디자인에 우수한 경쟁력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원천 기술이자 디지털 기술의 엔진인 AI 성능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응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아직 세계 선두를 유지합니다. OECD 2023년 디지털 그 정부 지수에서 한국은 1등을 차지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3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6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어요.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희망을 갖게 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면서 변화를 준비합니다. AI 인공지능, AI 반도체, 5, 6세대 이동통신, 양자, 확장, 가상세계, 사이버 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업 사업 확장 등 응용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전략이죠. 이 산업계도 AI 디지털 전환 노력을 게을리지 않고 있어요. SK텔레콤하고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제 통신 그 신기업을 넘어서 AI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도 그 반도체 기업도 AI 투자를 본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AI 쪽 그 스마트폰하고 그 가전 등 그 AI 중심으로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5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ICT 이슈로는 AI하고 AI 반도체, AI 데이터, 양자기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미디어, 휴머노이드, AI 사이언티스트, 안전, 안보, 키워드 이런 거를 제시합니다. 안전, 안도. 아까 제가 말한 거 10개의 키워드를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AI 반도체, AI 데이터, 양자기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미디어, 휴머노이드, AI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안전, 안보. 이쪽 키워드를 보고 한번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재계에선 스몰 딜이 눈에 띄게 는답니다. 스몰 딜. 조던위의 빅딜은 사실상 잠치를 감춘 가운데 이 사업 재편 등을 목적으로 스몰 딜이 확산 추세다.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주력 그 산업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고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되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25년에도 공세적인 빅딜보다는 이 방어적 성격이 강한 스몰딜이 재계 주요 사업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